여러분들 우리 수학 공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 강의 듣는 학생, 네, 저 참 부러워하는 학생이에요. 이과에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 네, 멋있어요, 진짜로.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재수생 이상이 아니라면, 즉 고2인데 11월 모의고사가 현재 등급이 잘 나오고 있는 거라면 절대 방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과 수학 1등급에 배정된 TO 자체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수험생이 한 14만에서 15만 원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4%죠. 4%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아요. 이 중에 뭐 과학고나 이제 이런 재학 학생들도 있을 테고,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준비했던 학생들도 있을 테고, 뭐 재수생 반수생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수학 1등급 TO가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거죠. 무지막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요. 네.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본 개념을 다시 공부하라고 하는 건 솔직히 좀 오바 같아요. 이미 다 알 대로 알고 능숙할 대로 능숙하지 않으면 절대 이 점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고난도의 다양한 문제들을 생각을,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싸움이 될 거예요. 그들만의 싸움이긴 하죠, 사실 하위권에서 보기에는. 자, 그런데 이 고난도 다양한 문제를 하실 때 꼭 명심하셔야 될 게 기본 개념과 연결시켜가지고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역대 수능 어려운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사설 문제집이나 기존의 고난도 문제집에서 다루던 풀이 방법과 연결시켜가지고서 좀 뭐랄까 안 좋은 버릇, 전문용어로 뭐 쿠세라고 하던가 뭐 그러는데 그런 게 박혀버려가지고서 그쪽으로만 접근을 해서는 못 푸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다는 거죠. 왜냐? 출제진은 수학 교수님들입니다. 머리 꼭대기에 있는 분들이죠.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재밌게도 그런 문제의 풀이법을 보면 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 공식 유도 과정이라든지 기본 개념 설명 과정 풀어나가는 과정과 상당히 유사한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죠. 수리 논술 문제들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기본 개념과 연결시켜서 가장 쉬운 개념을 이용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2월부터 3월 전까지 이 1번 과정을 하기에 가장 좋은 문제들은 기출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2, 3점짜리 문제들도 연구할 가치가 있겠지만 한 번 정도 풀어주시는 걸 충분하고요. 네, 4점짜리 문제들, 그리고 각 대학교 수리논술 기출문제들, 사관학교 문제들, 사관학교 경찰대 문제들, 이런 문제들 구하셔가지고요. 기본 개념과 연결시켜서 하시는 공부를 좀 많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취약 부분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취약 부분이 있는 학생들, 더군다나 이 정도 성적대 되면은, 여러분들 실력 정도 되면은 자기가 무엇에 취약한지 충분히 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요, 저는 인강이나 누구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혼자 공부하는 거를 이제 추천하고 좋아하는 그런 성향인데, 이것만큼 여러분에게 취약한 부분만큼은 인강으로 공부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다 보니까 엔간한 개념을 알아요. 취약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뭐 다른 극간의 학생들이 보기에는 취약한 부분도 아닌데, 물론 여러분들에게 4점짜리 문제가 뭐 한두 번 정도 틀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일 텐데,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정작 정말 기본 개념 과정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차라리 누군가에게 백지부터 배운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들어서 해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더 이상 많이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 강의만 한번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실 테니까 빨리 메우고 1번 과정에 좀 더 시간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해서 일주일에 모의고사 1회분 정도로 풀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전략은 전부 다 포항공대 수학과 전공한 조재호 부소장과 같이 치열한 논의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도 믿고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주 1회를 풀어주시는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뭐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집일수록 좋아요. 틀리는 문제들의 단원을
반드시 기록을 해 가세요. 이거는 1년 동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약점이 존재하는 단원들이 드러날 거예요. 특정 단원에서 문제를 조금 많이 틀리고 있다. 그러면 다시 2번 과정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기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본기부터 공부를 하시면서 그 약점을 채워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2번, 3번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부분 수학 잘하다가 수능 시험장에서 고꾸라지는 학생들이 나는 수학 잘하고 앵간한 건 다 안다라는 생각으로 겉멋이 들어서 기본기는 완전히 무시한 채 어려운 문제만 풀다가 고꾸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고꾸라지는 학생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4점짜리 문제 다 맞춰놓고 2, 3점짜리 틀려가지고 1등급 간신히 받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진도 안 나간 부분. 특히 뭐 재학 중인 학교에서 다 대비를 해주기는 하겠지만 기하 벡터나 적분 통계를 기백 적통을 진도를 안 나간 학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1, 2, 3번도 중요하지만 비중을 4번에다 더 두시고요. 기백 적통 진도를 반드시 3월 되기 전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끝내셔야 돼요. 대부분 한 학기 정도의 선행을 권해드리기는 하는데 수학은 되게 1년을 앞서가는 게 좋거든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무조건 끝내서 최대한 빨리 끝내서 4번이 끝나는 순간부터 다시 1, 2, 3번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직 모의고사에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 적통기백이 직접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고 있죠. 네.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학생들도 있을 테고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출제되면 점수 폭락하는 경우 있습니다. 3월 달에. 그러니까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기본기에 충실한 공부를 통해서 등급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수학 함께 같이 공부해가면서 전략 제시해 드릴 테니까 수능 시험장에서 원점수 만점 받고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 진입할 수 있게끔 최고의 한 해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